잠자리에 누우세요. 베개를 포근하게 당기고 이불을 턱까지 덮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눈을 살며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 내쉬어요. 자, 이제 함께 아주 따뜻한 숲속 마을로 떠나볼까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도토리 언덕 꼭대기에 오래된 참나무 뿌리 사이로 아늑한 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굴 입구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운의 집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 집에는 여우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빠 여우루, 엄마 여우 세나, 그리고 세남매. 첫째 하루는 12살로 숲에서 제일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뛰어다니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였어요. 둘째 모아는 9살로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하루 종일 풀밭에 앉아 꽃과 곤충을 관찰하는 아이였어요. 막내 콩콩은 5살로 온 숲이 떠나가도록 울고 웃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빠한테 뛰어가 안기는 아이. 아빠 루오는 매일 아침 일찍 숲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다람쥐들이 모아둔 도토리를 나눠 받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지만 눈이 늘 따뜻했습니다. 엄마 세나는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 안을 정리하고 마당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냄비 가득 뭔가를 끓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손이 빠르고 야무졌지만 밤이면 가끔 혼자 멍하니 달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 여운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어제 숲에서 발견한 신기한 굴을 탐험하고 싶었거든요. 그 굴 안에서 이상한 빛이 났는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너구리 다니를 데려가서 같이 들어가 볼 생각이었어요. 하루야, 밥 먹어. 엄마가 불렀습니다. 안 먹어. 왜?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도토리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하루가 좋아하는 산딸기 몇 달. 하루는 못 이기는 척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다니랑 굴 탐험할 건데 학교 마치고 하면 되잖아. 학교 마치면 어두워진다고. 엄마가 도토리죽을 한 숟가락 떠서 하루 앞에 놓았습니다. 굴은 어디 안 가? 내일도 거기 있어. 하루는 투덜거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에 뭔가 달콤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뭐 넣었어? 밤꿀. 어디서 났어? 아빠가 어제 가져왔어. 너 줄 거라고. 하루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가 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저 멀리 바위 절벽까지 가서 벌집에서 꿀을 얻어왔다는 것을 하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 절벽은 어른들도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나 줄 거라고. 하루는 조용히 죽을 다 먹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하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조용했어요.
선생님인 부엉이 할머니는 모아를 걱정했습니다. 모아는 친구를 더 사귀어야 해. 너무 혼자 지내면 외로워. 모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모아에게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모아는 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숲 어딘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봄에는 꽃을 그렸고, 여름에는 빗방울을 그렸고, 가을에는 낙엽을 그렸고, 겨울에는 눈 위에 발자국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모아가 가장 많이 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빠여 루오였습니다. 낮에 먹이를 구하러 나간 아빠의 뒷모습. 저녁에 돌아와 문을 열며 웃는 아빠의 얼굴. 콩콩을 안고 재워주는 아빠의 옆모습. 엄마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아빠. 모아는 왜 아빠를 그렇게 많이 그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를 보면 그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빠 루오가 모아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빠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꽃비, 개울, 나무, 그리고 자신의 얼굴들. 루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아야. 응? 이거 다 아빠야? 모아는 땀이 빨개졌습니다. 응. 루오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닫고 모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오래. 모아는 아빠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에게서 숲 냄새와 흙 냄새가 났습니다. 막내 콩콩은 매일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아빠, 별은 왜 반짝여?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 아빠, 여우 루오는 어떤 질문이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파란 건 빛이 흩어지기 때문이야. 별이 반짝이는 건 별이 불덩어리라서 그래. 너는 왜 태어났냐고? 루오는 콩콩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아직 만난 적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어. 그래서 하늘에 부탁했지.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왔어. 콩콩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아빠가 나를 하늘에 주문한 거야? 루오가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주문 번호가 뭔데? 루오는 콩콩의 이마에 코를 대고 비볐습니다. 콩콩 1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콩콩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토리 언덕 꼭대기에서 숲 아래까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하루는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불빛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엄마 여우 세나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엄마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루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앉아? 세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목 말랐어? 응. 하루는 물을 마시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 편지 뭐야? 엄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편지야. 할머니. 하루는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쪽 할머니는 먼 산 너머 다른 숲에 살았는데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보고 싶어? 세나는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루는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세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잘 웃고,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하고, 엄마보다 훨씬 용감해. 그리고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과거형이야? 지금도 그렇겠지만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하루는 엄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하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루야. 응? 엄마도 언젠가 너랑 떨어져 있으면 지금 엄마가 할머니한테 느끼는 것처럼 내가 엄마한테 느낄 거야. 그럼 나도 밤에 혼자 울어? 세나가 웃었습니다. 그럼 전화해. 엄마가 받을게. 숲에도 전화가 돼? 엄마는 어디서든 받아. 하루는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에게서 따뜻한 풀 냄새가 났어요. 둘은 달이 기울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아빠 루오가 아팠습니다. 며칠째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비를 맞았는데 그게 몸살이 되었어요. 루오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숨이 가팠어요. 아빠 약 먹어야지. 세나가 약초를 달인 물을 가져왔습니다. 쓴 냄새가 났어요. 알아. 그래도 먹어야 해. 루오는 인상을 쓰며 약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빨개. 좀 있으면 나. 하루는 아빠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모아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숲 그림이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개울가의 큰 바위와 그 위에 앉은 작은 여우 아빠의 뒷모습. 여기 앉아 있으면 좋아질 거야. 아빠 좋아하는 곳이잖아. 루오는 그림을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가고 싶다. 콩콩은 아빠 베개 옆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돌멩이를 가져다 놨습니다. 반들반들하고 하얀 돌이었어요. 이거 마법의 돌이야. 이거 있으면 빨리 나. 루오가 웃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개울가에서 찾았어. 아빠 아프다고 하니까. 루오는 돌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밤 루오는 새 아이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세나의 얼굴도. 내가 참 운이 좋구나. 루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열이 내렸습니다. 콩콩이 돌멩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낳은 다음 주말 여우 가족은 소풍을 갔습니다.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은빛 호수였어요. 은빛 호수는 맑은 날에 수면이 은색으로 빛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주변에 하얀 꽃들이 가득 피었어요. 아빠 루오가 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세나가 도시락을 쌌어요. 산딸기 주먹밥, 도토리전, 개울물로 씻은 과일들. 하루가 앞장섰습니다. 모아가 스케치북을 들었습니다. 콩콩이 아빠 등에 매달려 출발했습니다. 콩콩 걸어. 싫어, 더 높이. 루오가 웃으며 콩콩을 번쩍 들어 어깨에 태웠습니다.
콩콩이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제일 높아.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수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주변에 하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하루조차 멈춰서 입을 벌렸습니다. 모아는 자리를 잡고 바로 스케치북을 폈어요. 콩콩은 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의 호수를 바라보며 예쁘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세나는 루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오도 세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 멀리서 콩콩이 꽃을 한 알음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줄 거야. 세나가 팔을 벌렸습니다. 콩콩이 쏙 안겼어요. 꽃 예뻐? 응, 아주 예뻐. 엄마한테 제일 예쁜 거 줄게. 그 옆에서 하루가 눈을 굴렸습니다. 나한테는? 오빠한테는 이거. 콩콩이 작은 민들레 꽃 하나를 하루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루는 그 꽃을 받아서 귀 뒤에 꽂았습니다. 모아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꽃을 아는 엄마, 어깨에 꽃을 꽂은 하루, 스케치북을 든 모아, 엄마 무릎에서 잠든 콩콩, 그리고 그 모두를 바라보며 웃는 아빠. 그날의 은빛 호수. 그림 아래에 모아는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오늘 가을이 왔습니다. 숲이 빨갛고 노란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날 하루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숲 가운데 오래된 나무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는 토끼 할머니가 10년 넘게 갖고 온 사과 나무였어요. 토끼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을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 루오가 알아챘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 있어? 없어. 없어 보이지 않는데? 하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루오는 하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후에 이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나쁜 짓 했어. 어떤 나쁜 짓? 하루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루가 다 말했습니다. 사과나무 이야기, 도망친 이야기. 루오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끊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아?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해야 해. 맞아. 근데 무서워. 루오가 하루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같이 가줄까? 아빠가? 응. 아빠가 옆에 있을게. 말은 하루가 해. 그날 오후 아빠와 하루는 토끼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하루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아빠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하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루요. 사과하러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토끼 할머니의 눈이 처음에는 날카로웠지만 하루의 떨리는 눈을 보고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는 준비한 말을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새로 심으면 돼. 하지만 다음엔 도망치지 마라. 네.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어렸을 때 나쁜 짓 했어? 루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어떤 거? 할아버지가 아끼던 낚싯대를 부러뜨렸어. 무서워서 한 달 동안 숨겼지. 그래서 결국 말했어. 할아버지가 엄청 화냈지. 그 다음엔 같이 낚싯대 새로 만들었어. 하루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도 할머니 사과나무 새로 심어드릴게. 루오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겨울이 오기 전 숲속 마을에서 가을 예술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아는 축제에 그림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그림이 다른 동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무서웠거든요. 엄마 세나가 말했습니다. 출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응. 그럼 해. 근데 잘 못 그리면 어떡해? 못 그려도 괜찮아. 그게 뭐야? 그림이면 돼. 모아는 가장 잘 그린 그림을 골랐습니다. 은빛 호수에서의 그날, 가족이 함께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걸렸습니다. 축제 날, 숲에 많은 동물들이 왔습니다. 모아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깐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모아의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소리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아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오소리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야, 이 그림 내가 그렸니? 네, 이게 내 가족이야? 네, 할머니가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가고 없어. 모아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그림 팔 생각 있니? 모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팔지는 않을게요. 대신 제가 똑같이 하나 그려서 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모아가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소리 할머니가 울었어. 우리 그림 보고. 왜? 가족이 보고 싶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가족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밤에 콩콩이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눈이다. 눈이야. 아직 잠들지 않은 모아와 하루도 창문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눈이야. 루오와 세나가 나왔습니다. 어디? 다섯 식구가 창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토리 언덕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지붕에, 마당에 차곡차곡 쌓이는 눈. 나가서 봐도 돼? 콩콩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밤이야.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같이 나가자. 콩콩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눈 오면 뭐가 제일 좋아? 루오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왜? 눈이 소리를 다 덮어주거든. 그러면 가족 목소리밖에 안 들려. 콩콩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겠다. 그렇지.
모아는 그 순간을 눈에 새겼습니다. 스케치북을 가져오기 아쉬웠지만 그냥 마음에 담기로 했습니다. 세나는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어요. 뭐야? 밤수프. 5 식구는 창문 앞에 모여 앉아 밤수프를 마셨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이 그의 겨울 중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콩콩이 졸린 눈으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이야기해줘. 어떤 이야기?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루오는 콩콩을 이불 속에 눕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모아와 하루도 슬금슬금 와서 앉았어요. 루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숲에서 제일 큰 나무를 베는 일을 했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지. 힘든 일이야? 응, 많이 힘든 일이야. 근데 할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왜? 루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물어봤어. 할아버지, 왜 힘들다고 안 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러셨어. 루오가 낮은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집에 오면 힘든 게 다 없어지거든. 조용해졌습니다. 진짜야? 하루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알아? 진짜야. 어떻게 알아? 루오가 새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매일 먹을 것 구하러 나가면 힘들어. 비도 맞고 추울 때도 있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 근데 있잖아. 루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오면 너희 얼굴 보면 다 없어져. 콩콩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 나도 아빠 보면 다 없어져. 뭐가? 유치원에서 친구가 내 장난감 가져간 것. 루오가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모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것. 하루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달리기 시합에서 진 것. 그래, 잘 됐네. 루오가 아이들 이불을 하나씩 당겨줬습니다. 잘 자라. 아빠도. 새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루오는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방 불을 껐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엄마 세나가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다녀올게. 얼마나? 한 열흘?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세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콩콩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할머니가 아파. 엄마가 가봐야 해. 나도 같이 가. 이번엔 혼자 가야 해. 콩콩이 엄마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세나가 콩콩을 꼭 안았습니다. 열흘이야. 금방이야. 열흘이 얼마야? 손가락 10개. 콩콩이 손가락을 폈습니다. 이거? 응. 너무 많아. 세나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금방 와. 약속해. 떠나는 날 아침, 세나는 아빠한테 아이들 밥 챙기는 법, 하루 학교 가는 시간, 모아, 약 먹이는 것, 콩콩 낮잠 시간을 다 적어놓은 쪽지를 줬습니다. 루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 할게.
잘할 수 있어? 못해도 할게. 세나가 루오를 꼭 안았습니다. 금방 와. 응. 기다릴게. 세나가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콩콩이 창문 앞에 서서 엄마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열흘은 예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아빠 루오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첫날 저녁은 도토리죽이 너무 딱딱하게 굳었고, 둘째 날은 나물이 너무 짰고, 셋째 날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산딸기와 빵으로 때웠습니다. 아빠, 이거 맛없어. 콩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먹어.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도. 넷이서 맛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부터 아이들이 도왔습니다. 하루가 불을 피우는 것을 맡았고, 모아가 재료를 다듬었고, 콩콩이 젓는 것을 맡았습니다. 아빠는 지시를 받으며 요리했어요. 밥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엿새째 저녁에는 제법 먹을 만했습니다. 야, 이거 먹을 만한데? 하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했잖아. 콩콩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오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매일 이렇게 했구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힘들겠다. 모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오면 잘해드려야겠다. 뭐 해줄 건데? 밥.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을 텐데. 그래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루오는 세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나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만 내가 매일 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 고마워. 빨리 와.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콩콩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날을 셌는데 오늘 드디어 10번째였어요. 오늘이야? 응, 오늘. 진짜로? 진짜로. 어둠 속에서 먼 길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콩콩이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세나가 지친 얼굴로 언덕을 올라오다가 콩콩을 보고 팔을 벌렸습니다. 콩콩이 뛰어들었습니다. 하루와 모아도 달려갔습니다. 루오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세나는 두 팔 가득 아이들을 안고 루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왔어. 왔어. 둘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그게 다였는데 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나가 식탁 위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들이 만든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조금 삐뚤고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 콩콩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면 밥 해주자고. 세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기뻐서. 기분 좋으면 울어? 응, 기분이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 콩콩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 그래, 이상하지. 그날 밤 5 식구가 오랜만에 한 밥상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있다는 것이 충분했어요. 그해 봄 하루가 13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생일날 아침에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주방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빠가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루오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아빠 옆에 서 있었어요. 아빠. 응? 하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소 하루는 이런 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혼자서도 잘하고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아이였으니까요. 아빠, 나 아빠 좋아해. 루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루가 얼굴이 빨개져서 다른 데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루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꽉 안았습니다. 하루는 조금 어색했지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하루 좋아해. 아주 많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쑥스러워서. 루오가 웃었습니다. 나도 매일 그랬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토리 언덕의 여운의 집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입구의 작은 간판도 여전히 여운의 집 누구든 환영합니다. 하루는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러 아빠랑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빠르고 씩씩했지만 이제는 가끔 멈춰서 주변을 바라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아는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을 예술 축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스케치북은 벌써 10권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어요. 콩콩은 6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첫날 울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10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루오는 가끔 일찍 집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걷게 되었어요. 집 앞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면 발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엄마 세나는 할머니가 낳으신 후로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는 날이면 밤에 조용히 혼자 앉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어요. 그해 겨울 한방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5 식구는 난로가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제일 좋았던 것 얘기하자. 콩콩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눈 와서 제일 좋았어. 모아는? 나는 그림 완성한 거. 하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가 일찍 온 거. 루오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루오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난로 불빛에 빨갛게 물든 내 얼굴들. 아빠는 지금 이 순간. 엄마는? 세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이 순간. 콩콩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 눈은 2번째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도토리 언덕에 눈이 쌓이고 지붕에 눈이 쌓이고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난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에필로그. 오늘 밤 당신에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도토리 언덕의 여우 가족은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좋았던 것을 말하고 잠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는 것,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 자고 일어나면 거기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빠, 엄마, 형제, 자매, 혹은 먼 곳에 있는 가족. 말 한마디 못 전해도 오늘 좀 바빠서 챙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가족의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없는 밥을 같이 먹는 것, 아픈 날 옆에 있는 것,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바로 가족 사랑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따뜻함을 품고 잠드세요. 잘 자요. 당신도, 당신 곁에 모두도